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단원으로 라운드 16 자바 입출력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우선 자바 입출력 파트는 우리가 앞서서도 그 콘솔이나 키보드를 통해 갖고 입력과 출력을 처리해 봤었는데요. 그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파일 단위에 대해서도 입출력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단위에 대해서도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시는 입력과 출력은 다만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 단원에서 뭐 파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DB 하다못해 DB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출력 내용이 사용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에서 배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에 위주는 네트워크나 뭐 DB를 아직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먼저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뭐 파일에 대한 그 입출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네트워크나 DB 쪽에서의 입출력 처리도 똑같이 처리가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서블릿이나 JSP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곳의 입출력은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이 입출력하고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파일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파일 클래스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바이트 단위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단위의 입력과 출력, 마지막으로는 객체 타입의 입력과 출력,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바이트와 두 바이트의 차이점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글과 같은 경우가 컴퓨터에서 인식하기를 두 바이트로 인식하잖아요. 그럴 때 한 바이트짜리 입출력을 처리하게 되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바이트를 조금 확장시킨 텍스트 단위의 입출력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이 객체 입출력은 우리 클래스 단위를 배우셨죠? 클래스 단위 속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을 모아놓고 하나의 자료형인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자료형인 것처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한 클래스 단위로도 입력과 출력이 된다라는 거 역시 한 바이트의 확장이긴 하지만 뭐 여하튼 모든 기초는 한 바이트가 기초입니다. 거기에서 두 바이트로 혹은 객체 타입으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있는 거 요걸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파일 클래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 클래스라는 이 첫 번째 단원에 있는 이 클래스는요. 시스템에 존재하는 자원에 접근해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로컬 시스템에서 텍스트 문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보셨죠? 뭐 확장자명 txt로 되어 있는 거 혹은 뭐 자바 파일도 괜찮고요. 이러한 파일 단위가 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려면 자바에서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객체로 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클래스라는 놈이 바로 파일로 존재하는 놈을 자바 프로그램의 객체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놈이 바로 이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파일 클래스의 API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지금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java.io라는 패키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io라는 API에 들어가 보시면 얘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스캐너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io라는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 io에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파일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다이렉트로 상속을 받았네요. 자, 이 클래스 API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필드 서머리에 네 가지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 생성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일 클래스에 대한 API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파일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텐데 제가 여기에 적어둔 건 단지 생성자에서 요 네 가지 정도 생성자 쓰일 수 있다. 그것만 적어둔 거고요. 실제로는 API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파일 클래스를 통해서 어떻게 자바의 객체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API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째 프로젝트기 16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데이 106 뭐죠? 016이죠? 016으로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생성을 시키신 후에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API를 먼저 볼까요? 자, API를 보시면 위에 필드 서머리 네 가지인데 다 스태틱이죠.
스태틱이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네 가지의 의미가 뭔지를 그걸 먼저 출력을 시켜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exam 언더바 01. 자, 첫 번째 예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가 이번에는 IO 쪽의 패키지네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이곳에서 우선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이 각각 무슨 값을 리턴을 시키나요? 일단 패스 세퍼레이터라는 것은 스트링 값을, 다음에 패스 세퍼레이터 캐릭터는 캐릭터 값을,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스트링, 다시 세퍼레이터 캐릭터는 캐릭터 값을 리턴 시키니까 캐릭터 두 개와 스트링 두 개만 있으면 테스트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스트링 A는 파일.점 패스 세퍼레이터라고 했고요. 두 번째 캐릭터 B는 파일.점 패스 세퍼레이터 캐릭터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스트링 C는 파일.점 세퍼레이터 하시면 될 거고, 다음에 캐릭터 D는 파일.점 세퍼레이터 캐릭터. 자, 이렇게 하시면 네 가지의 스태틱 멤버 필드에 대해서 다 한번 추출을 해봤는데요. 얘네들을 띄워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던 그러한 내용이 뜨게 될 겁니다. 세퍼레이터라는 의미가 나타내듯이 세퍼레이터는 무슨 뜻이죠? 그죠? 구분자죠. 구분자, 분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서 패스 세퍼레이터를 쓴다 라는 건데, 이거 경로 설정할 때 많이 보던 기호일 겁니다. A, B, C, D 글자가 뭔지를 먼저 보시고 결과값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세미콜론이라는 거, 단지 리턴 값이 스트링이다 캐릭터다 뭐 그 정도 차이 빼고는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A, B 똑같고 CD 똑같고요. 여러분들 역슬롯이 언제 썼나요? 역슬롯이라는 기호 이럴 때 많이 썼죠. 예를 들면 역슬롯 기호는 뭐 C 루트에 뭐 자바에 이러한 식으로 역슬롯이라는 것은 폴더 단위의 경로를 구분 지을 때 쓰는 구분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 밑에 있는 세미콜론, 여기 A와 B에서 출력되는 세미콜론은 언제 썼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자바 설치할 때 퍼센트 패스 퍼센트 세미콜론 연결해서 C 루트에 자바의 JDK 1.5의 빈 디렉토리 세미콜론 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라는 글자는 패스와 패스 사이를 연결지을 때 연결짓는 구분자로서 세미콜론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패스들에 대해서 연결을 지을 때 사용하는 구분자다 라고 해서 패스 세퍼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얘는 그냥 세퍼레이터인데 바로 파일 단위의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시스템 이야기할 때 그 구분자로서 사용된다고 해서 이러한 세퍼레이터가 붙은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거를 그냥 역슬롯이 적고 세미콜론 적으면 되지 왜 굳이 이러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자바의 원래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슬로건은 write once, run anywhere. 한 번 작성하면 어디에서든지 실행될 수 있다. 그게 자바의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윈도우에서야 구분자가 세미콜론이고 분할자가 역슬롯이라 치지만 리눅스에서는 어떨까요? 리눅스에서는 구분자 세미콜론 아닙니다. 구분자가 뭐냐면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콜론입니다. 콜론하고 세미콜론은 틀리죠. 바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눅스에서는 얘가 구분자로 쓰이고 윈도우에서는 얘가 구분자로 쓰여요. 또 한 가지 더. 윈도우에서는 역슬러시가 파일의 구분자로 쓰이지만 리눅스에서는 슬러시가 파일의 구분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들마다 이러한 구분자의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바는 한번 작성해 놓고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윈도우만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필드 서머리에서 그 네 가지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패스 세퍼레이터하고 일반 세퍼레이터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필드를 만들어 놨어요. 이 필드는 현재 시스템의 세퍼레이터나 패스 세퍼레이터를 얻어와서 출력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시스템에든 플랫폼의 독립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바의 원래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려면 생성자를 공부해 보셔야 될 텐데요. 생성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URL을 통해서 UR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을 짓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웹입니다. 웹을 통해서 연결하겠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로컬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파일 콜론이라는 프로토콜로 시작하게 되면 현재 로컬 시스템을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된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잘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있는 파일이라는 요 생성자를 보시면 일단 파일을 알아야지 요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파일을 또 담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밑에 파일부터 생성시켜 보고요. 파일에 스트링으로 매개변수 하나만 가지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네요. 자, 이 생성자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경로를 다 적어서 특정 파일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한번 해보자면 두 번째 예제 작성할게요. exam 언더바 02번 예제를 작성을 할 거고 역시 import java.io. 모든 것 이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여기에 보시면 우선 파일이라는 클래스 f라는 것을 new 파일이라고 해서 생성을 시키는데 여기에 문자열로 뭔가를 하나 지정해주면 이게 파일 객체로 생성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성시키는 파일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존재하는 파일이든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안든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존재하든 존재 안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할게요. 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아든 간에 관계없이 파일 객체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파일이 요 속에 들어가는 파일이 만약에 앞에서 만든 exam 언더바 01.java와 같이 존재하는 파일이어도 관계없고요. 또 한 가지는 F1은 new 파일 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아직 3번은 안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하셔서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파일을 만들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사용하는 순간에 있다 없다가 판별이 되기 때문에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는 존재하는 거라든지 존재하지 않는 거라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요 밑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봤을 때 만약에 이거 없네? 이러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찾아내는 메소드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구분해 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특정한 파일을 연결지어서 객체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한 여기에서 매개변수 하나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만 사용하게 되면 현재 폴더에 있는 자바 파일만 찾습니다.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만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경로를 지정해 갖고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2는 new 파일. 지금 이게 어느 경로냐면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로가 C 루트 더블 쿼테이션 마크 안에서 이제 경로 주려면 역슬러시 두 번 적어야 된다는 거. 요건 기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일 앞에 캐릭터 우리 자료형 배울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 더블 쿼테이션 마크 안에서 더블 쿼테이션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요? 그죠? 역슬러시 더블 쿼테이션 마크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슬러시 뒤에다가 역슬러시를 적어야지 역슬러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바의 ECLIPS 이클립스의 WORK 워크스페이스 렉 언더바 워크스페이스죠. 제 거는 렉 언더바 워크스페이스에 지금 이쪽 경로가 데이 016인가요? 데이 016. 자, 이곳에 있는 exam 언더바 02번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를 다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지금 016에서 작업 다 하고 있잖아요. 요 016 폴더에서 작업 다 하고 있으니까 현재 폴더에서 작업할 때는 그냥 현재 폴더 지정할 때는 경로를 안 적어줘도 되고 그래서 경로를 지정하든 지정하지 않든 그것도 관계없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의 파일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위치에 이 파일 없어도 관계없다고 했어요.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 그랬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자바 파일 속에서 또 다른 파일을 불러다가 쓰는 거. 객체화시켜서 불러다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생성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생성자 보시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스트링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있고 하나는 파일 스트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있고 이 두 가지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 폴더와 이제 파일을 구분해서 쓰고자 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이 두 가지 위에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경로를 매번 이렇게 적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의 경로를. 그래서 이만큼의 경로에 대해서 미리 폴더로 작업을 해두는 거예요. 뭐라고 작업을 해두시냐면
파일 dir 디렉토리는 new 파일 하셔서 요 속에다가 컨트롤 V 해서 폴더 day016이라는 폴더까지를 이 경로가 맞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C 루트에 자바에 이클립스에 렉 언더바 워크스페이스에 day016 위에 경로 보세요. 그러니까 요 경로 맞죠? 그죠? 요 경로를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쓸 때는 역슬러시를 2번씩 붙여야 된다.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경로는 일단 맞으니까 요 경로에 대해서 디렉토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요? 파일 객체를 F3라는 걸 만들 때 4번 파일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걸 때 디렉토리는 요 디렉토리에 있는 exam 언더바 04.java 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서 객체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생성자가 바로 이런 형태였죠. 뒤에는 문자열, 앞에는 파일. 그죠? dir이 지금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있는 요 생성자는 요렇게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세 번째 생성자는 요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요 문자열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분 지을 때 쓰는 건데 F4는 new 파일 하셔서 첫 번째 매개 변수 적고 콤마 찍고 exam 언더바 05.java 뭐 이러한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러한 생성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단지 생성자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것뿐이지 뭐 여기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그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께 여기 역슬러시라는 것이 파일 세퍼레이터잖아요. 그죠? 구분자죠. 세퍼레이터. 아까 출력해 봤잖아요. 1번 예제에서 세퍼레이터 하니까 역슬러시가 나왔죠. 그죠? 여기에서 역슬러시. 이렇게 역슬러시 출력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슬러시를 사용할 때는요. 이게 자바가 범용적으로 이용되려면 이렇게 역슬러시를 직접 적지 마시고 발점 세퍼레이터 뭐 이러한 식으로 적어서 사용해라 라는 것이 원래 썬의 의도라고요. 그래서 역슬러시 이렇게 적는 자리에는 모두 다 파일점 세퍼레이터 이렇게 적는 것이 정석이다 라는 겁니다. 정석. 근데 정석하고 이론하고 원래 실제가 다르듯이 윈도우에서 항상 작업하는데 정석대로 이렇게 쓰고자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죠? 너무 귀찮겠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안 쓰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묶고 여기에다가 파일점 세퍼레이터 이렇게 적고 또 더블 코테이션 마크 맞고 또 저 뒤에다가도 또 그렇게 하고 얼마나 글자가 길어질까요?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 보시고 상황에 따라 갖고 세퍼레이터를 쓸지 아니면 직접 역슬러시를 쓸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여하튼 여기 써야 된다는 것은 썬에서 이야기하는 정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석.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생성자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었으면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메소드에서는 첫 번째로 여기 can read라는 메소드가 먼저 보이는데요. 이 can read라는 메소드는 읽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 대부분 파일은 무조건 읽을 수는 있게 돼 있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지 읽을 수 있느냐 이 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책을 설정해 갖고 권한을 주게 되면요 읽을 수도 없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뭐 요거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메소드인데 뭐 간단하게 체크가 되니까 예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메소드를 차례차례 테스트 해 보도록 하죠. exam 언더바 03.java라는 파일을 생성을 시켜 놓고요. 역시 import java.io. 모든 것 뭐 이렇게 할까요? 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우선 파일 하나를 선택합시다. 파일 F는 new 파일 하셔서 방금 전에 작성한 2번 예제 할까요? 1번 예제가 낫겠네요. exam 언더바 01.java라는 요 파일에 대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시켜 놓고요. 이 파일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read 읽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f.can read 해서 값을 한번 출력을 시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쓸 수 있느냐 그것도 관건이죠. write 해놓고 f.can write 자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뭐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true 상태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exam 언더바 01번이라는 요 파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01.java 여기 있네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갖고 속성 값으로 들어가서 읽기 전용으로 딱 해놨다. 읽기 전용으로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얘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죠? 읽기 전용 파일이니까. 그렇더라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쓸 수는 없다. 폴스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일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값을 체크해보는 메소드로서 can read나 can write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원래대로 다시 쓸 수도 있도록 바꿔두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바꾼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면 당연히 둘 다 true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메소드가 can read, can write고요. 다음 뭐 필요 없는 메소드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다음 create new fil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새로운 파일을 만약에 없는 파일이라면 생성시켜라 라고 하는 게 create new file입니다. 생성이 잘 됐으면 true 값을 리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시킵니다. 해볼까요? 예를 들어 현재 폴더에 이러한 파일이 있나요? new 파일 aaa.txt 이 파일 현재 폴더에 당연히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여기에 지금 aaa.txt라는 파일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객체는 만들어 놨고 얘를 쓰려고 하니까 생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불리언으로 결과값을 리턴시킨다고 했으니까 f1. create new file 하셔서 생성을 시키시게 되면 이거 예외 발생합니다. 무슨 예외냐면 생성시키다가 exception 발생할 수 있으니까 IO exception이겠죠. 그래서 try catch IO exception. 그래서 생성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불값으로 불이 true면 생성 잘 됐다는 뜻입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시켜보면 불 true. 잘 생성됐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 aa.txt 뭐 물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aa.txt 텍스트 문서가 생성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번에는 불이 false죠. 왜? 이미 생성되어 있으니까 또 생성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한 번만이라도 생성이 되었으면 그거는 다시 재생성시키려고 할 때는 false가 나타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밑에 보시면 create temp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temp 파일 아시죠? temp 파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임시 파일, temporary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잠시 존재했다가 없어져야 될 파일들, 그러한 파일들을 나타낼 때는 보통 접두어나 접미어 붙여갖고 다른 파일하고 구분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템포 파일을 한번 생성을 시켜 볼 텐데요. 디렉토리라는 요 매개 변수 있는 거는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템포 파일 생성시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 한번 생성시켜 볼게요. 얘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내 볼까요? 중간에 글자는 뭐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겁니다. 엉망은 물론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생성을 시켜 볼게요. 자, 일단 얘도 생성을 시켰을 때 파일 객체를 리턴 시키니까 파일 객체에다가 담으시면 되겠네요. 파일 F2에다가는 파일 create temp 파일이라고 해서 두 번째 생성자를 이용할 텐데요. 첫 번째 서픽스 접두어는 temp 파일이니까 temp로 시작할까요? temp로 시작할 거고 프리픽스는 temp로 시작하고 서픽스는 확장자명을 KSH로 달아버릴까요? 제 이름의 약자가 김승현이니까 KSH겠죠? 콤마 세 번째는 어느 디렉토리에 생성시킬 거냐? FF라는 디렉토리에 생성시키겠다. FF가 뭐냐고요? 파일 FF는 new 파일 하셔서 C 루트에 뭐 현재 디렉토리 뭐 이렇게 달아둘까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상에다가 생성을 시키겠다. 역시 마찬가지 IO exception 발생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catch IO exception. 물론 이게 지금 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C 루트에 자바에 ECLIPS 이클립스에 왜 렉 언더바 WORK SPAC 워크스페이스에 데이 016 뭐 이렇게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현재 폴더 지칭할 때는 점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셔갖고 생성을 시켜주시면 system.out.println f2. 자, 생성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f2에 무슨 값이 당기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익셉션이 발생했을 테니까. 자, 그럼 생성시켜 봅시다. 실행시켜 보시면 뭐라고 파일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냐면 temp 65448. 뭐 여기 중간에는 이제 아무런 문자 값이 당긴다 그랬죠. 해서 프리픽스는 temp, 서픽스는 .ksh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성된지 가볼까요? 가보시게 되면 이러한 템포 파일 원래 KSH라는 확장자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콘쉘 해서 스크립트 파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런 확장자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KSH라고 적으면 그렇게 됩니다. KSH1이라고 적고 다시 한번 생성을 시켜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뭐 쉘 파일로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템프 57426 해서 확장자명 .ksh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템프 파일은 임시적으로 사용했다가 없앨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명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 발생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두하고 전미어만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되죠.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요.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템프 파일 같은 것들은 사용했다가 지워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딜리트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일들 중에서 지금 뭐 삭제하고 싶으세요? AAA, 요놈, 요놈 이렇게 삭제하고 싶나요? 물론 새롭게 또 생기니까 요놈들은 아까 생겨났을 때 삭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일단 다 지우고 요거는 다음에 AAA라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시킬 AA 파일만 삭제해 볼까요? 여기 F1이죠? F1 삭제해 보겠습니다. F1을 생성시키자마자 이제 지금 생성되어 있으니까 F1.delete 자 하셔서 처리를 내보시면 실행시킵니다. 딜리트 하게 되면 성공하면 또 불리언 값을 리턴 시키겠죠? 불은 해놓고 system.out.println 불은 불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값을 띄우겠네요. 여기도 불을 썼고 여기도 불을 썼는데 충돌 안 나나요? 당연히 안 나죠. 블록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이 끝날 때 없어져 버리니까 자 뭐 그건 상식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실행 시켜보시면 삭제 성공 없어졌는지 볼까요? 없죠. 그죠? aa.txt가 없죠. 템포는 왜 또 생겼을까요? 그렇죠. 또 실행했으니까 템포 파일 또 생겼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템포도 생기자마자 바로 없애기 할까요? f2.delete delete 뭐 이렇게 하시면 요거 한번 찍어보고 바로 없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미 생겼으니까 없애버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제 AA도 없고 요 템포 파일 이게 생겨났으리라 생각이 딱 되는데 삭제를 시켜버렸으니까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 딜리트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메소드가 delete on exit인데요.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딜리트는 지금 바로 즉시 지우는 것이 딜리트고요. delete on exit는 프로그램 끝날 때, exit가 프로그램 끝날 때잖아요. 프로그램 끝날 때 지워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약간 그 우리 딜레이 시간 줘갖고 정말 프로그램 끝날 때 지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delete on exit. 여기 템프 파일도 그렇고 얘도 delete on exit 해버릴까요? 얘도 delete on 이거는 불리언 값을 리턴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셔서 delete on exit 하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한 3초 정도 기다려줄까요? 뭐 기다리는 거야. 스레드 돌리면 뭐 쉽죠. interrupted, interrupted, exception. 자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하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두 개 파일 생겼는데 1초, 2초, 3초 하시게 되면 싹 사라지게 되죠.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실행 시켜갖고 1초, 2초, 3초 해서 탁 사라지는 거 보셨죠? 자 그래서 delete on exit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야지만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equals는 같은지 비교하는 거고요. exist 아까 그랬죠. 파일은 존재하지 않아도 객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했는데 exist가 무슨 뜻이냐면요. 파일이 있냐 없냐 그거 테스트 해보는 게 exis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해볼까요? exam 언더바 01 요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불리언으로 먼저 담아서 테스트 할까요? 바로 출력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b는 f.exist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system.out.println b는 exam 언더바 01이라는 파일은 당연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 b는 true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메시지가 뜨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create new 파일 해라. 뭐 이러한 얘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작업하려면 create new 파일 해야 됩니다. 다음 여기에 absolute라고 해서 파일이나 패스가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절대 경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 이 파일의 절대 경로는 뭐냐? 전체 경로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exam 언더바 01.java의 전체 경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f의 abs 패스는 f.get absolute pass 라고 해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되겠네요.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절대 경로는 C 루트에 자바에 이클립스에 렉 언더바 워크스페이스에 데이 016에 요게 있다 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경로 알아낼 때 캐노니컬 패스는요, 캐노니컬 파일이나 캐노니컬 패스는 바로 상대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출력을 시켜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getName, 뭐 이건 당연히 다 아시겠죠. 이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exam 언더바 01.java 같으면 exam 언더바 01.java 그게 이름이 되겠죠. parent는 바로 그 상위 위에 부모까지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번 요게 그 name하고 parent 요거 뽑아내 볼까요? 패스는 name하고 parent 합친 게 패스입니다. 자, 그럼 패스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exam 언더바 01 요게 좋은 예제네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name은 f.getName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parent는 f.getParent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pass는 f.getPass 하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제리의 세 가지 뜨는 것만 주의 깊게 한번 보자고요. 자, 제리의 세 가지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상위 경로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안 했군요. 요거 디렉터리를 하나 넣어줬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ff라는 요 객체를 사용을 해볼까요? 해서 ff 하셔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자, 이제서야 뜨네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무슨 뜻이냐면 네임은 지금 아까 왜 안 됐냐면 아까 절대 경로가 아니라 개패스는 그냥 현재 적혀 있는 요 경로 그대로를 출력을 시키게 되는데 그곳에 부모를 지금 지정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부모를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고 생성을 시킨 다음에 네임을 뽑아내게 되면 요거 이름만 뽑혀져 나온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부모라는 것은 바로 요 파일 이름 빼고 부모로 지정되어 있는 요 놈만 뽑아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getParent고요. 다음에 마지막 패스라는 것은 전체. 그래서 요 네임하고 페어런트 두 개 합친 게 제가 패스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뜨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에 is absolute 절대 경로로 되어 있느냐? 다음에 뭐 이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is 파일이냐, is 디렉토리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여기 보시면 FF는 디렉토리입니까? 파일입니까?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얘는 F는 파일이에요, 디렉토리예요? 파일이죠. 그래서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그 구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is 디렉토리, is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F는 물어봤을 때 FF는 디렉토리, FF is dir 디렉토리냐? 라고 물어봤을 때 ff.is 디렉토리입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파일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f는 is 파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f는 is 파일이냐? 자,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제리에 뜨는 두 가지만 주의 깊게 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봤을 때 제리에 보시면 ff는 is 디렉토리냐? true. 그렇다. f는 이제 파일이냐? 그렇다. 이러한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요 객체들이 디렉토리냐 파일이냐 그 구분하는 메소드가 바로 is 디렉토리, is 파일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우리 예제에서 사용될 일이 있을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is hidden이냐 숨긴 파일이냐. 여러분들 숨긴 파일 아시죠? 여기에서 만약에 exam 언더바 01을 속성 쪽에서 숨김 요거 지정했다 라고 하면 숨겨지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숨긴 파일이냐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out.println f는 is hidden hidden이냐 f is hidden 요거 체크해보는 메소드가 요겁니다. is hidden.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제리해 보시면 is hidden true 이렇게 떴죠. 그럼 숨긴 파일 다시 해제해볼까요? 숨긴 파일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뭐라고 뜹니까? 숨긴 파일이냐? 아니, 걔 숨긴 파일 아닌데 이러한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긴 파일 지정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는 것도 파일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last modified는 무슨 뜻이냐면요. last modified는 최종 수정일이 언제냐? 자, 이거 최종 수정일 한번 볼까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수정한 날짜라고 해서 여기 날짜 나오잖아요. 그러면 exam 언더바 01이라는 이 파일은 12월 29일 10시 44분에 최종 수정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최종 수정일이 언제냐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system.out.println f is last modified는 했을 때 뭐라고요? new date
이거는 시간값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util 패키지에 보면 date라는 클래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date라는 클래스를 통해 갖고 last modified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last modified 하셔서 넣어 보시면 여기에 뜨는 거, 요 값을 잘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해보시면 실행 시켜보시면 제일 위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까 10시 44분 요거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초까지 나오네요. 10시 44분 56초에 그때 수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보시면 다시 10시 44분 맞죠? 요 파일 10시 44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시 44분 이러한 식으로 최종 수정일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게 last modified고요. 다음에 length는 파일 크기입니다. 몇 바이트짜리 크기 이제 파일이냐 라고 하면 지금 파일 보시면 1KB 이렇게 돼 있죠. 1KB짜리 파일이다 라고 하면 정확한 바이트 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하시게 되면 system.out.println f is size는 length는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f.length 바이트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다 뭐 그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413바이트. 그래서 우리 윈도우는 보통 413보다 이제 약간 큰 원래 디폴트로 잡히는 크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KB라고 떴는데요. 정확한 바이트 수는 413바이트가 이제 F에 들어있는 바이트 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요. 리스트라는 것은 특정 폴더. 요 리스트나 리스트 파일스에 관련된 거는 특정 폴더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폴더 속에 들어있는 모든 목록들을 나타내는 게 리스트나 리스트 파일스인데요. 둘 다 똑같은데 하나는 문자열 배열이고 하나는 파일 배열로 리턴시킨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아까 요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 다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지금 데이 016에 들어있는 것들 다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요 위에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tring 배열 s는 ff.list 하시게 되면 ff라는 저 폴더 데이 016에 들어있는 폴더 속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s.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system.out.println i번째의 데이터는 s의 i번째 이렇게 출력을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몇 개의 파일이 있냐면 다음과 같이 0번째로 .classpath, .project 다음에 2번째, 3번째, 7번 파일까지 있네요. exam 언더바 03번까지요. 그래서 이마만큼의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직접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class 파일 요거 다시 큰 아이콘 간단히 해도 이름이 지금 안 뜨네요. 큰 아이콘이군요. 자, 그럼 .classpath, .project 파일, 다음에 exam 언더바 01부터 03까지 이렇게 파일 존재하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리스트 파일스는 파일 배열로 나타낸다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리스트 루트스 이건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일 배열로만 나타냅니다. 리스트 루트스는 현재 여러분들 시스템의 루트들을 나타내는 거죠. 위에 보시면 제 거는 A 루트, C 루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잘못 눌렀군요. 자, A 루트, C 루트라고 해놓고요. A 루트, C 루트 밑에 보시면 D 루트, 그 다음에 E 루트, F 루트, G 루트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제 거의 루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루트들을 제리에서 또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일 배열 FFF는 루트스 할까요? ROTS 루트스는 파일 점 리스트 루트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두고요.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루트스 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서 system.out. println 하셔서 i번째의 루트는 뭐냐 라고 해서 띄워보시면 루트스의 i번째 테스트 해볼까요? 제리에 뜨는 것만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셔서 보시게 되면 제리에 A 루트에서부터 G 루트까지 이렇게 루트들만 다 출력을 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리스트 루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루트스는 현재 여러분들 시스템의 루트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리스트 루트스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nkdir하고 nkdir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성공하면 불리한 값으로 true 내지는 false를 리턴 시켜주는데 make 디렉토리하고 make 디렉토리 씁니다. 그래서
요거 make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생성시켜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데이 016에는 폴더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 제가 AA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또 JDS 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까요? 04번 파일을 하나 생성을 시키고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파일 F는 new 파일 하셔갖고 무엇으로요? AAA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f.mkdir 하시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요게 지금 현재 디렉토리 없다고 했었죠. 4번 자바 파일만 있고 없죠, 디렉토리.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작게 볼까요? 자세히 해봤자 디렉토리 없죠. 자, 그러면 요게 디렉토리가 생기도록 해볼게요. 실행시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 자, 시키면 끝났어요. 가볼까요? 가보시면 AA라는 폴더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NKDIR 하면 이렇게 폴더 하나 생성시키는 거고요. 그럼 NKDIRS는 뭐냐? 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파일 객체를 하는데 BBB라는 폴더 속에 CCC라는 폴더 만들고 DDD라는 폴더 만들고 EE라는 폴더 이렇게 여러 개의 폴더를 한꺼번에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요거 속에 요게 있어야 되고 요거 속에 요게 있어야 되고 요거 속에 요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라면 mkdirs 복수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성을 시켜 보시게 되면 보세요. BBB 속에 CCC, CCC 속에 DDD, DDD 속에 EE, EE 속에 요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BBB부터 EE까지의 경로로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make 디렉토리 씁니다. rename to는 파일 이름 바꾸는 거고요. 요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거고, set last modified는, 이거는 최종 수정일 그 날짜를 바꾸는 건데, 이거 보통 그 별로 좋은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보통 해커들, 뭐, 해커들은 좋은 의도인가요? 모르겠다. 뭐,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파일 건드려 놓고 최종 수정일 그거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킬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et last modified. 롱 형태로 시간값을 지정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지정한 시간 타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exam 언더바 01 파일을 한번 바꿔볼까요? 시간을 뭘로요? 0값으로 바꿔볼까요? 파일 FFF는 new 파일 하셔서 exam 언더바 01 이것의 FFF.set last modified 이거 0값으로 바꾸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원래 시간값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시키게 되면 자, 실행을 시켜놓고 이제 한번 last modified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리프레시 지금 바뀐 게 적용이 안 되고 있네요. 0값, 1값 하셔서 실행 last modified 실행을 시켜놓고 리스트를 리프레시해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한번 와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지금 안 바뀌었죠. EXAM 언더바 01 그렇더라면 다른 시간으로 바꾸죠 뭐. 지금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now로요. new date get time 하셔서 지금 현재 시간 11시 자 맞점 util 모든 것 자 그럼 현재 시간이 11시 31분이죠. 그래서 아까는 10시 44분이었잖아요. 그래서 11시 31분 시간으로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exam 언더바 01을 자 그래서 변경을 시켜 놓게 되면 지금 이게 계속 안 먹네요. 10시 44분으로 바뀌었네. 아직까지 인식이 되지를 않았네요. 뭐 여하튼 지금 열려 있어서 그럴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게 뭐 잘 바뀌었는데 인식을 안 하니까 황당스럽군요. 뭐 제가 의도하는 바는요. 뭐냐면 이 exam 언더바 01을 지정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last modified를 지정하시게 되면 그 해당 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걸 지금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last modified 적용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잠깐 끊고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클립스가 파일을 물고 있어갖고 테스트가 안 되고요. 요 위에 있던 요 AAA라는 파일이나 요 파일 있죠. 요 폴더들을 이제 재생성을 시키게 되면
요거에 대해 재생성이 아니라 요 폴더들에 대해서 last modified를 한번 변경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F하고 F1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방금 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게 11시 32분 지금 11시 29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시간은 11시 33분으로 돼 있잖아요. 요 11시 33분으로 돼 있는 걸로 변경을 시켜 볼게요. F도 변경을 시키고 FF도 한번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하셔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실행 시켜 보시게 되면 둘 다 지금 BB는 또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얘가 11시 33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시간을 조금 바꿔 볼게요. 예의 시간을 11시 40분 정도로 변경을 시켜 놓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건 또 변경이 안 먹네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41분 밑에 시계하고 똑같죠? 자, 이러한 식으로 last modified를 변경시킬 수 있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자, 다시 33분으로 33분 정도 됐을까요? 변경을 시켜 놓고요. 자, 그래서 일단 last modified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시간 지연이 안 됐겠죠? 제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갔으니까. 그 다음에 set read only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read only로 바꿀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에서 읽기 전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갖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읽기 전용 파일이 되고 또 한 번 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AAA라는 요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거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f.set read only 이러한 식으로 변경을 시키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ead only로 변경시키는 거 가능하다. 다음 toString은 그냥 문자열로 나타내는 거고 URI나 URL 그러니까 이런 그 웹의 URL 주소로 나타낼 수 있다. 파일 콜론이라는 프로토콜 사용해갖고 연결을 시키는 형태의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가 파일 객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아까 저기서 한 가지 에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생겼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IO에 대해서 공부가 가능하게 될 테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 파일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한 바이트 입출력, 그 다음에 텍스트 입출력, 그 다음에 객체 입출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